신현재 김기태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덕근 의원은 3차 고발에서 교체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검찰도 그동안 윤석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바뀌고 최근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검사님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고발을 검찰에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3차 고발에서 그치고 더 이상 추가 고발을 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역할 분담해서 대대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니까요. 그때마다 피의가 밝혀지고 탐사 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검찰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피의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새로운 범죄 사실과 피의 사실을 근거로 고발하긴 했지만 고발이 12번이나 되니까 지나고 보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억지로 기획해서 고발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만약에 수사에 제대로 나섰다면 저희가 12번까지 고발할 일도 없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검찰과 경찰에 저희들이 새로 확보한 피의 관련 자료들, 탐사보도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는 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6일 날, 9월 10일 날 나경원 씨를 첫 고발한 이후에 검찰은 고발인들만 10번을 불렀고 담당 검사가 5번이나 바뀌는 동안 나경원 씨 측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성신여대나 서울대나 SOK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직무유기하는 바람에 F는 시민들만 고발을 12번이나 하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고 고발의 수사를 10번이나 받도록 불려다녔습니다. 차비 하나 주지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고발의 수사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박덕근 의원의 경우는 저희는 정말 간절하게 이번 3번의 고발로 그치고 검찰과 경찰 열심히 수사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청년 단체들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심한 불공정과 피해 헛벌함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 박덕근 의원의 부동산 투기, 건설업자 로비, 청년들이 상대로 수치만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런 걸 페널티를 강화하는 법률을 저지시킨 사람이 박덕근입니다. 참사의 청년연대에서 3절 자유 청년연대에서 권보람 사무장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불법 의혹을 받고 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박덕흠이 가만히 앉아서 이해 충돌로 벌어들인 78억 원,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 평생을 이래도 구경조차 못 해보는 금액입니다. 1차 고발 이후로 계속해서 새로운 불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 청년들은 평생을 가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일을 불법으로 모은 박덕흠. 참자유청년연대는 그저 미리 불법을 저지른 박덕흠, 이 거대한 박덕흠 게이트에 대해서 정경이 엄정 수사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박덕흠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절 청년연대 김보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들이 강남 재건축 피해를 주는 법을 통과시켜서 박덕근 의원이 13억, 주호영 의원이 23억의 시 차익을 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놓고 청년 세입자들 보호하는 임대차 3법 통과시켰다고 난리를 피우는 집단들입니다. 어찌 우리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덕근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수백억 대 군사를 수주하는 전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인충돌을 곳곳에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골프장에서 건설업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포착이 돼서 어제 뉴스를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건설업계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돈을 벌면 되잖아. 누가 그걸 뭐라 그러니까. 다만 거기서 또 심하게 저질러온 담합비리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살포하는 일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왜 이런 사람들이 국회까지 와서 국민들과 공직사회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3차 고발과 함께 박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공동모발 단체 중에 우리 개혁국민운동본부의 김희경 사무장님께서도 그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김희경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자한당을 해체하라. 우리 촛불 시민들이 끊임없이 지난 한 해 외쳤던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국민의힘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전 국민의힘당 박덕흠 의원 3차 고발을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에 참여하는 이유는 정의와 공정이 바로 사는 세상, 부단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나서기로 촛불 시민들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박덕흠 의원의 비리 외에도 국민의힘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가짜뉴스에 기대어 저지른 일들을 앞으로 따박따박 시민들 앞에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일장이 서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외쳤던 구호 다시 한번 저는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국민의힘당을 해체하라. 박덕흠 의원 3차 고발에 참여한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 개국본 김희경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국장님께서는 원래 이제 국민의당, 자유당 잠식운동 비판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청주에서도 올라오신 분이 모두 한 말씀 하실래요? 간단하게라도. 예,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서울입니다. 아, 서울대 시민. 아니, 지역에서도 오셨대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이 나선다 대표 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희가 이 나경원 때 2000부터 12차까지 계속 저희가 지켜봤었고 작년에 지켜보다가 여기서 이제 박덕흠의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연동이나 친구들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1인씩 피켓팅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앞으로 서울에서도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속적으로 1인씩 피켓팅을 정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발하고 향후 계획 중에 박덕흠 의원을 사퇴할 때까지 일례 1인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서기 전에 이미 우리 평범한 시민들께서 충청북도에서 보훈업종용동 계산해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검찰청 앞에서 국회 앞에서 1인시를 이미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꼭 저희가 어떤 조직된 단체들끼리 연결해가지고 고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박덕흠의 사퇴를 촉구하고 그 사람이 6년 동안이나 국토교통에 2년 동안이나 안행위에서 원장의 충돌과 특혜 수준을 일삼으시도록 그 상임위에 배정한 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지도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공범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들의 책임도 무겁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박덕흠 의원 의도대로 냈으면 그 사람이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될 뻔했다고 하는 국회 안팎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잘못돼서 국민의당이 상임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박덕흠 의원 등 삼선 의원들이 매우 아쉬웠다라는 언론 보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군인의 사상차게 이해충돌을 저지른 자가 특혜 수준을 일삼는 자가 건설업자 입장만 대변하는 자가 국토교통위원장까지 맡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6개나 되는 자기 가족회사에 온갖 일감을 몰아주고 다른 중소기업의 기회를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우리 국민들의 헬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 입장만 대변해서 담합비리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도 반대하고 산재 사망수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법안도 반대하고 담합비리로 국민들의
정부와 지자체 헬스가 쭉쭉 빠져나가는 것도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하게 계속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언론인들의 힘으로 이 사람이 서울시에서 수백여 개 공사를 시켰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지면서부터 이해충돌이 사실 확인됐고, 나중에 보니까 가늠할 수 없는 수천억 대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채용비리, 담합비리, 가족회사의 비리까지 모두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3차 고발장 잘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4차, 5차 고발을 하는 일 없이 경찰이나 경찰이 잘 수사하는 것을 1인식 정도 하면서 박수 보내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자님들께 저희들의 이런 간절한 소망 전달하면서 공동고발 단체들과 우리 깨시민들의 입장 발표를 이렇게 마치고 3차 고발장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기자에서 해주시면 지금 답할 수도 있고요. 혹시 뭐 여의치 않으면 끝나고 고발장 내려와서 저희가 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발장에 들어간 정확한 개명. 예, 저희 고발장과 보도자를 첨부를 해놨는데요. 채용 비리는 보통 2개나 1억으로 그 조직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보통 적용이 되고, 만약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회장이 나서서 또는 국부의 간사까지 지낸 사람이 나서서 누구를 뽑아라고 강요했다면 강요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담합비리는 업무방해 다음 장에 보면 입찰과 담합, 입찰을 부정한 방식으로 2개나 위력적인 위력을 동원해서 부정하게 입찰을 하면 업무방해 다음 장에 입찰 비리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공공기관의 공사 수주에 담합비리 저지름으로 오늘 한계시는 특정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적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채용비리 명단을 보면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거 시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해주고 표를 매수한, 우리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매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저희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발장에 첨부를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박덕근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오라레저 회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일으킨 회사인데요.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서 반드시 회계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예 회계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서 회계감사법인에서 의견 거절이라고 하는 초기의 사태가 지금 야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발장에도 보시면 그 회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박덕근이 그 회사에 무려 143억을 빌려준 걸로 되어 있고, 이자도 5억이 넘게 받는 걸로 되어 있는 하나의 회사인데요. 무엇 때문인지 2018년, 2017년까지 회계감사 자료를 잘 냈다가 2019년 자료를 아예 일체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서 의견이 거절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비리들과 내막이 숨겨져 있다는 저희들의 분석이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확인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제가 제 제명들을 중간에 쭉 적시를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예. 서울에서 2017년 9월에 대한 공무원들 앞에 기자회견을 신청을 진술을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아예 수사가 중단되는 거야, 아니면 아직까지 미루고 예, 그 부분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고발장으로 가겠습니다. 박덕흠이 전문건설업 회장 시절에 골프장을 250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사주고 자기 측근 골프장을 그 돈을 착복해서 친위 세력, 친박 세력한테 정치자금을 뿌려서 공천받은 게 아니라는 의혹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고 대한전문건설업의 전직 회장단 50명의 주장의 내용이고, 그런데 바로 그런 내용을 진정서에 담아서 2017년 6월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겠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그 사람을 불러서 진정에 불러서 조사까지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기에도 골프장의 시세에 비해서 250원이나 더 비싸게 사주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는 건 그건 수사의 ABC로 당연히 권력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당시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니까 마침 또 박덕흠이 굉장히
생소한 건설업자였는데 공천까지 받았다. 아니면 공천 대가로 돈을 뿌린 게 아니냐. 그 증정서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 수사는 금방 밝혀낼 수 있죠. 마침 2016년도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살포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일부가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선거 시기에 돈을 뿌려서 박덕흠 형이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거 시기에 돈을 뿌릴 수도 있겠구나. 이건 너무나 간단한 추정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근데 희한하게 기자님들, 검찰이 3년 반 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인들이 속만 썩이고 있다가 마침 탐사보도들과 저희들의 고발이 널리 알려지면서 용기를 내서 최근 9월 달에 정식으로 진정을 업무상 대규모 배임과 대규모 착복 의혹, 불법 정치자금 살포 의혹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바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50여 명이 고발해놓은 박덕흠의 전문건설협회 회장 시절의 대규모 배임 및 착복 의혹,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착수한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찰이 이한 수사에 착수한 거 하면 박덕흠과 관련된 채용비리, 담합비리, 가정이사 비리도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니 이참에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는 취지고요. 거기에 검찰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1차는 경찰했지만 3차 고발은 저희가 검찰하게 된 것이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감사를 거절한 증거, 채용비리 명단까지 제가 이렇게 첨부해서 검찰에 친절하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도 있으실 테고 저희 오늘도 생업에 종사하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고발장 제출하고 오늘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또 유튜버 선생님들, 또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더 질문이 있거나 인터뷰가 필요하면 고발장 내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고발장 제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여러분, 저희가 제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뒤에 조금만 따라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중앙지원으로